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 가을 햇살이 참 좋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 그만큼 가을 햇볕이 우리 사람에게 좋다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햇살이 반가울 때가 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햇살이 뭐 반갑기는 한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왜요? 우리 6살 강우가 아직도 밖에서 자전거 3시간씩 타거든요. 와. 따라다니면 운동은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메이크업해서 그렇죠. 목 밑으로는 좀 새까매졌거든요. 아이고야. 영양 보충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구나. 아니 일단 저도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너무 건조하잖아요. 머리카락도 뭔가 좀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고 네. 특히나 눈이 요즘 건조해서 눈을 자꾸 막 깜빡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 스마트폰을 평소에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참 그 시큰시큰하고 뻑뻑하면서 건조해지는데 그래서 요즘에 항상 그 인공 눈물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다닙니다. 그래요. 혹시 뭐 노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말 왜 드렸냐면 네. 예은 씨는 눈만 건조한 게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손발도 건조하죠. 피부도 건조해요. 마음까지 건조해지려고 하는데 위로가 네. 필요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네. 지금도 충분히 예쁘세요. 저는 보면서 아니 김선희 씨는 왜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예쁘지? 이런 눈을 너무 생각하거든요.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시니까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거짓말할 때 약간 동그라지는데 진짜 충분히 아름다우시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그 마음이 마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인공 눈물은 사드릴 수 있어요. 눈 진짜요? 마를 때. 근데 인공 눈물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한데 저 오늘 다 썼거든요. 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진짜 사실. 예, 저한테는 안 돼요. 예은 씨 네네. 사드리세요. 저는 마음만 받을게요. 네. 감사해요. 그래요. 예. 그 마음이 또 이제 딱딱해질 때는 네. 또 피로 회복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TBS 클리닉 건강 365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는 의미인데요. 네네. TBS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은 어떤 주치의와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영남대병원 안과 손준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햇살도 좋고 하늘도 푸르잖아요. 저는 이럴 때 이런 시가 생각나요. 아, 그래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왜 웃으시죠? 노래 아니고요. 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 우리가 눈 걱정을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눈은 사실은 꼭 햇살하고 관계되는 건 아닌데요. 계절이 바뀔 때나 이럴 때는 눈에 불편감이 새롭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면은 더욱더 햇살을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렇게 오감 가운데서 눈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시각적인 게 싶은데 이게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말이 있긴 한데요. 네. 실제로 모든 감각이 뭐 다 중요하지만 눈에 문제가 생긴다면 불편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굉장히 아마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교수님 눈을 뵈니까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맑으세요. 맞아요. 시력도 느껴져요. 좋고 눈에 네.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아니면 저도 좀 화장을 해서 방송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저도 지금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화장이 지워질까 봐 집에 돌려야 되겠습니다. 네, 눈은 좋으시죠? 눈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속담을 얘기하셨죠.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맑은 사람인지 또는 음흉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철원 씨 한번 보세요. 왜 안경 벗으세요? 이상해요? 무서워요. 네. 멋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스튜디오를 쫙 보니까 진짜 다행히 음흉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교수님 저는 이제 사람을 딱 처음 볼 때 아무래도 눈이 제일 먼저 이렇게 시선이 딱 가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또 눈 전문가시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날 때 눈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편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뭐 눈을 주시를 하겠지만 안과쌤 중에서도 사실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눈 안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원래 바깥 눈하고 주변을 같이 보는 분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눈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환자들이 왔을 때 아무 얘기를 주고받지 않아도 아, 저분은 뭐 때문에 오셨구나 하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와. 자, 그러면 교수님 이 타이밍에서 제 눈을 바라봐. 자, 제가 교수님을 바라보고 제가 또 누굽니까? TBC 레이더망이지 않습니까? 명탐정 철원이가 우리 손중혁 교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성형안과학회 이제 정회원이시죠? 그리고 또 상임 이사시기도 하고, 자, 그리고 미국 안과학회 정회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준혁 교수님이 네.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2012년. 네. 그죠? 보통 이제 세계 인명사전이라 하면 굉장히 뭐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세계적인 석학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포장을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뭘 했나요? 들어볼까 모르겠는데요. 네. 뭐 논문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등재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안과 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단한 명의를 모시고 안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그래요. 저도 영광인데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 눈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볼 네. 내용이 참 많은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슬픈 눈물은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네. 가을철에 노래 발생하는 제목이에요? 네. 눈물 흘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눈물이 계속 나시죠? 우리 눈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데 지금 하수도가 막힌 거거든요. 슬픈 드라마를 본 것도 아닌데 울지 않아도 눈물이 자주 나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린 적 있으시다고요? 혹시 갱년기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린다면 큰일 납니다.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이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겼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눈물길이 막혀서 생긴 눈물길 폐쇄라는 질환입니다. 눈물이 코 안으로 빠져나가는 경로가 막히면서 좁아져서 눈물 배출이 지연됨으로써 눈물이 눈에 고이거나 밖으로 흐르는 눈물길 폐쇄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환자 수는 해마다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물길 내부나 주변에 종양이 있거나 심한 결막염, 자가 면역성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도 모르게 슬픈 눈물을 흘리진 않나요? 사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뭐 기뻐서도 흘리고 슬플 때도 흘리기 마련인데 혹시 그 슬프거나 기뻐도 이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 간혹 소수의 분들인데요. 네.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다만 밖으로 볼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도 눈을 보호하는 아주 기본적인 눈물만 나온다면 본인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한데 그다음 교수님은 주로 슬픈 눈물을 흘리실까요? 아니 기쁜 눈물을 흘리실까요? 평소에? 제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늘 기쁜 눈물만 흘리고 싶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평생 살면서 뭐 암이나 질병으로부터는 뭐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눈물을 안 흘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눈물의 기본적인 역할은 눈을 보호하는 기전이거든요.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 결국 건조해지고 염증 반응이 야기하게 돼서 2차적인 질병을 유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벗어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눈물 흘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눈물 흘림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상적인 눈물 흘림이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기본적인 거고요. 네. 그 외에는 사실은 밖으로 왔을 때는 눈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을 보호하는 눈물들은 표가 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질환적인 또는 병적인 눈물 흘림이란 그런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데도 눈물이 고이고 밖으로 흘리고 또는 심해지면 눈가가 짓무르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눈물 흘림이라는 병명이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 되겠는데 네. 아무 이유 없이 흘리는 눈물은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40대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노화,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원인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눈물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과정 자체는 어느 정도 노화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표된 자료를 본다면 주로 40대, 50대에 급증을 하고요. 또 여성에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눈물길 자체가 뼛속에 있는데 뼈 골격 자체가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면 증상이 발현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40대 이후 여성분 네. 딱 전데요. 제가 울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30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40대입니다. 근데 교수님 네. 그렇다 보면 요즘 눈물 흘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리나라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훨씬 더 이런 빈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특히나 예전에는 불편하도록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감을 이기고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더 병원에 오는 추세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눈물이라는 것도 왜 통로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어떤 뭐 눈물이 흐르는 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이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흐르는 거예요? 눈물을 내려가는 길을 흔히들 집이라고 보면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눈물이 만들어지는 게 상수도에 해당되고요. 그러한 눈물이 나와서 자기 역할,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는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서 빠지는 길이 하수도인데 그 길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눈물 흘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눈물 흐름이 이렇게 또르륵 눈물이 흘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만약에 흐르면 어느 정도까지 또 흐를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다. 왜냐면 디커로 이렇게 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뭐 내내 1시간 동안 울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기본적인 눈을 보호하는 눈물을 측정하는 검사는 말씀한 대로 B컷처럼 눈금이 있는 종이를 넣어요. 어머. 그래서 약을 넣고 해서 몇 미리가 나오나 그걸 보는 검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상적인 눈물이 아닌 비정상적인 눈물 흘림에 대해서는 환자가 눈물이 아무리 눈물이 많이 흘러도 자기 눈물길이 정상이면 밖으로는 잘 흐르지 않아요. 줄줄 흐르지는 않고 고여 있고 조금 어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눈물길이 막힌 분들은 밖으로 자꾸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지고 자꾸 닦아야 되고 정상이라면 조금 눈물이 났더라도 뭐 하루 종일 울지는 않잖아요. 좀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데 그 눈물 어린 게 손을 대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질환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눈물의 원인이 뭐 이제 눈꺼풀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약물 때문에 눈물 흘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 뇌에 좀 이상이 생겨도 눈물 흘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눈물은 앞에 말씀드린 상수도, 하수도 두 가지 기전 중에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같은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데요. 상수도에 문제가 생기는 주로 자극적인 질환이 많아요. 안구 건조증이 돼서 눈을 보호하지 못할 때 눈이 예민해져서 눈물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네. 눈썹이 눈에 닿아서 각막을 찌르거나 하면 그런 예민한 또는 눈을 밤새도록 잘 감고 있어야 되는데 다 감기지 않는 질환이 있을 때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치매약이나 또는 남성 배뇨장애 약을 먹으면 눈물이 좀 더 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눈 자체의 염증이나 종양 또는 머리에 생기는 뇌종양에서도 가끔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빈도는 사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예. 여기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게 하수도에 눈물이 내려가는 길에 막히는데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눈물이 내려가는 눈물이 빠지는 하수도의 구멍에 해당되는 눈물점 또는 눈물소관, 눈물길에서 막힌다면 어느 곳에 문제가 되더라도 눈물 흘림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눈물이 갑자기 뚝뚝 흐르는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마다 눈물 흘림이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조 증상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증상은 뚜렷이 나오지는 않아요. 눈물 흘림이 단데요. 하나 확실한 거는 대개 눈물 흘림 자체가 시력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물이 어려서 덜 보이는 거고 만약 내가 손을 대서 닦고 난 뒤에 시력이 잘 보인다. 그럼 눈물 흘림 때문에 생기는 시력 저하가 맞고요. 내가 눈물이 하나도 없어졌는데도 시력이 안 보인다. 그건 사실 딴 질환의 확률이 높죠. 그 외에도 뇌충혈이나 눈물이 고여 있으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 염증이 생기고 눈곱이 끼고
심해지면 그 자리가 짓무르고 아픔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은 각건 안과에 오셔서 한번 조사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딱 지금 스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슬픈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아우 철원아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난다. 이 실시가 눈물처럼 나는 거예요. 이럴 때도 그러면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본인이 사실 이상하다고 느끼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확률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그럴 때는 본인이 알거든요. 아, 내가 금방 뭐 어떻게 바람이 들어서 이걸 아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라도 문제가 된다면은 실제로 조금 눈물길이 좁아서 심할 때만 증상을 느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아프지도 슬프지도 감정이 동반되지도 않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거나 또는 초기 증상은 주로 집안에서는 괜찮은데 날씨가 추워지면 야외에 가면은 눈물이 흐르는 경우 그런 경우도 눈물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최초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오셔야 되고 피부가 짓무르거나 눈이 빨개진다. 그때는 반드시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살면서 잘 가지 않는 병원 중에 하나가 바로 안과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자주 가지는 않죠. 그죠. 자주 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력 검사도 요즘 왜 안경점에서 그냥 할 수 그렇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한 몇 년 전에 물놀이장 갔다가 눈이 그냥 그 충혈돼서 불편해서 한번 안과 간 적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눈곱이 끼거나 뭐 충혈되고 이럴 때는 무조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라고 하시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번 생긴 거라면은 그게 문제할 게 없겠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연달아 쭉 또는 특정 계절에 계속 반복된다면은 네. 기저질환을 깔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떤 검사를 받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네. 검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눈썹이 닿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안과에 오시면 보는 색흑등 검사라고 해서 눈을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표시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혹시나 눈물 내려가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는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물길 관류 검사라고 해서 주사기를 눈물길에서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는 검사고요. 이러한 검사를 우리가 조영제를 써서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주머니 조영술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새로 나온 눈물길 미세 누도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길 작아요. 사실 1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름이 거기에다 내시경을 넣어서 어디가 막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의 실제 환자 경우인데요. 저게 눈물길이에요? 예, 눈물길이에요. 엄청 확대돼요? 보면은 이렇게 하얀 것들이 네. 막고 있죠. 네. 이게 점액질인데 이런 것들이 자체가 눈물이 내려가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저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오래 방치된다면은 아예 길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도 내시경으로 들어가면서 저런 걸 씻어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좀 더 들어가다 보면은 예. 이것들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막히듯이. 예. 하얗게 보이는 밝게 보이는 거는 코 아니거든요. 예. 그쪽으로 눈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걸 씻어내고 내려가다 보면은 요 지난 뒤에 여기 완전히 하얗게 막힌 것이 보이시죠? 한 번 더 좀 이따 보일 텐데 여기가 그러한 점액질이 오래 굳어져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막혀 있죠. 그래서 저 자리를 누도 내시경으로 뚫을 수만 있다면은 큰 고생 없이 길을 넓힐 수가 있고요. 저런 과정에서 눈물길이 뚫리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눈의 미세 내시경 화면을 보니까 참 잘 보이고 뚜렷하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어서는 참 좋은데 네. 눈에 그 내시경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겁이 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눈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시경을 실제로 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눈물길은 눈이 아니고 눈꺼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요. 보이는 더 무서워요. 는 없고요. 간단한 마취로 외래에서 손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수면 마취 안 해도 되나요? 술 마취 안 하시고 눈에만 마취 살짝 국소 마취로 살짝 한두 번만 아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 눈물 흘림의 경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치료를 할 때는 원인과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상수도가 막혀 있는 원인은 사실 뚜렷하거든요. 저희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눈썹이 닿거나 눈이 안 감기는 거라면 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혹시나 약 때문에 그런 거라면 약을 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눈물길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 내려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흔히들 눈물점, 눈물이 내려가는 하수구 입구만 막혀 있으면 그 입구만 조금 넓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실은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만 또는 밖에 나갔을 때만 눈물 나는 경우인데요. 그때가 바로
눈물길이 좁아진 경우거든요. 완전 막혀 있지 않고. 그런 경우라면 초기에 오시면은 큰 수술 필요 없이 자기 눈에다 감만 넣어서 그 길을 6개월 정도 유지해서 넓혀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입원도 필요 없고 금방 끝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만일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막혀온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내는데 자기 막힌 길을 뚫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완전히 내야 돼요. 뼈를 뚫어내고 새로운 길로 코 안쪽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서 옛날 말에 눈물 콧물 난다는 말이 실제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콧물이 나도록 돼 있어요. 코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할 거고요. 다행히 예전에는 피부로 들어갔는데 요즘 코 안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바깥 흉터가 남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불편감 없이 수술이 가능할 거라 생각되고요. 수술 시간도 그렇게 길 것 같지는 길지는 않아요. 않아요. 준비 과정이 길지 네. 실제로 수술하는 시간은 20-30분 정도 하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수술은 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피가 나지 않게 준비하고 끝나고 다시 피 안 나게 하는 과정이 더 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잘 열려 있으면 확인하고 여기다 특수한 간을 꼽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을 꼽아놨다가 빼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예.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눈물 소관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 점도 아니고 눈물 큰 길도 아니고 작은 길이 막힌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사실 가장 힘든 경우예요. 저런 수술도 못하고 간단한 방법도 안 되고 그러면 크다란 유리관을 꼽아놔야 되는데요. 이게 아주 예전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긴 한데 꼽아놓으면은 늘 불편하고 사실 코로 흥 하면은 올라와요. 라면 먹을 때 자꾸 안경 끼는 것처럼 찝찝하다 보이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좀 어려운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눈물 계통의 수술은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봐요. 수많은 수술 사례를 봤지만 그래서 이 계통의 수술이 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아주 흔한 수술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술은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1년에 한 150코를 정도 했는데 지금 200코 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니까 이 대상 질환군에 속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또 하나는 예전에 그냥 참고 버티시는 분도 많았는데 요즘 불편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좀 요즘 나이 들어도 눈을 써야 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불편한 걸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 장면 보니까요, 굉장히 미세한 관을 타고 올라가서 뚫어야 되잖아요. 잘 네네. 보이세요? 저 현미경으로 하고요. 내시경으로 해서 확대가 되는 거라 하면 아주 큰 거 보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방금 또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은 스스로 병원을 자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아직까지는 뭐 일상생활에 이 정도 불편함쯤이야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병원에 가야 되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눈물 흘림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네. 좀 더 심각해지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치료하지 않으면 눈이 머나요? 안 보이나요? 묻는데 사실 시력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세요. 사실 불편한 게 가장 많고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두셔도 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내가 눈물이 자꾸 나고 손을 대는 것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느끼거나 가장 문제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짓무르지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은 자꾸 더 심해지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반드시 수술해 주는 게 좋고요. 추울 때만 눈물 나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는 본인이 불편하시면 수술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면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다만 일찍 치료하면은 조금 더 작은 방법으로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꾸 질환이 더 심해진다. 빈도도 심해지고 눈물 나는 정도가 심해진다면 사실 치료를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그 눈물을 흘릴 때 흘리고 안 흘릴 때 안 흘리는 게 참 너무나 행복하고 건강한 거였구나라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또 어디서 들었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 선천적으로 눈물길이 막혀서 이렇게 처음에 태어난다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통계 따라 다른데요. 10명 내지 15명, 100명 중에 10명 내지 15명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 이미 눈물길이 다 완성이 되지 않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다행인 거는 그 신생아들의 한 80-90% 정도는 생후 1년이 지나면 웬만하면 다 호전이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눈곱이 많이 끼고 불편하다면 일찍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네. 이제 바람이 차가워지잖아요. 바람이 그렇죠. 많이 불거나 쌀쌀한 계절이 되면은 눈물이 좀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는 눈물과 눈물길이 막혀서 흐르는 눈물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눈물길이 정상인 분들은 대개 가을에 눈물이 나도 밖으로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바람 불고 자극이 돼서 눈물이 나는데 안구 건조증도 마찬가지. 안구 건조증도 눈물이 많이 나지만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으면은 대개 눈물길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밖으로 흘러내린다면은 눈물길이 좁다고 보시면 돼요. 막혀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너무 과도한 눈물이 나면은 그게 다 내려가지 못하고 일부가 밖으로 넘쳐서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도가 자꾸 심해져요. 대부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되게 시간이 조금씩 심해지기 때문에 날씨가 찬바람이 불 때 불편 느끼는 정도나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눈물이 막 흐르지도 않아요. 네. 맺히고 흐를까 말까 하는 단계예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눈물길이 좋으면요. 예.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눈물이 어려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꼭 네. 깎아야지만 잘 보여요. 네. 그럼 눈물길 자체가 막힌 것보다는 눈물 내려가는 점이나 그 입구에 흰자가 늘어나서 구멍을 막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빠져내려요. 빠져만 내려가면 괜찮은데 네. 잘 안 내려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따라 또 유독 김선희 씨가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뭔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제가 증상을 느껴요. 좀 마음이 좀 찡하네요. 근데 진짜 눈물 흘림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니까 진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눈 영양제 시중에 많거든요. 뭐 루테인 성분 든 거 저도 먹고 하는데 뭐 이 일 먹다가 또 포기하고 하는데 이런 게 또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많이 드시는 루테인 성분들은 망막에 도움이 되는 거라 직접적인 강요는 없고요. 저희가 많이 환자분한테 사실은 나온 약은 없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요즘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꼭 물어보거든요. 어떠세요? 물어보면은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C 같은 계열을 많이 먹으면 확실히 좀 증상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안구 건조증이 동반된 분들이 많아요. 찬바람 불 때 눈물 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조금 눈이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비타민 C나 그런 눈 영양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영양제라는 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거기 때문에 이미 질환이 생긴 거나 딴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호전은 안 되고 아마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체 각 부위가 노화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슬플 때 눈물 흘리고 기쁠 때 제대로 눈물 흘리기 위해서 평소 눈 건강, 눈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